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선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정비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마가 지났죠. 장마철, 물위, 또 흙탕물 여러 군데 자동차도 이 장마를 겪고 나면서 이 장마 후 자동차 어떤 관리가 좀 필요한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자동차 엔진이나 엔진 오일, 타이어, 또 배터리, 또 주행거리에 따른 관리 방법이라든가 또 자동차 이상 증상, 또 자동차 관련 자격증도 좋고요. 자동차 부품 기능도 좋고요. 자동차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전문가의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을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용을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전화가 어렵거나 번거로운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자동차 정비입니다. 여주대학교 자동차학과 겸임 교수이자 타이어 프로 원주점의 정성하 고문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장마철,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이 자동차도 참 순환을 겪게 되죠. 이 비가 많이 그렇죠. 오게 되면. 예. 특히나 이제 장마가 오게 되면 흙탕물, 물이 예. 많이 흐려지고 흙탕물을 많이 지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장마철 지나고 나면 자동차 어떤 점검이 좀 필요할까요? 예, 흙탕물에 이렇게 이제 지내가지고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 네. 요번 같은 장마들은 좀 물이 많이 와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서 그렇죠. 흙탕물이 많이 이렇게 일고졌는데, 타이어가 한 3분의 1 이상 이렇게 해다가 보면, 앞에 그릴 같은 이런 쪽으로 흙탕물이 많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우선적으로 점검할 부분, 청소할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요. 앞에 그릴 쪽에 보면 거기는 냉각 기능들이 가지고 있는 네. 그런 부품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엔진 온도를 낮춰주고 네. 이런 기능을 하는 라제타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안에는 그 냉각수가 들어있어서 냉각수를 이게 식혀주는 그 기능을 하는데 그게 벌집 모양 이렇게 돼 있고 틈이 아주 좁습니다. 그게 공기가 통과하면서 이게 이제 냉각을 시켜주게 되는데 거기에 흙탕물이 들어가면 그 진흙 같은 것들이 아주 막혀가지고 그게 되면 엔진이 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엔진에 보면 옛날 차만 그런 게 아니라 요새도 화물차 같은 경우는 그 팬이 네. 그 자동 핸들을 핸드클러치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해서 냉각을 시켜주고 있고요. 또 우리 승용차들 같은 경우는 그 모터를 달아가지고 네. 모터가 2개짜리도 있고 하나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속으로 이렇게 냉각을 시켜주거나 고속으로 이렇게 냉각을 시켜주는 이런 냉각 기능을 하는데 그 통로가 막혀버리니까 엔진이 열을 가하게 되고요. 모든 차종이 다 마찬가지입니까? 똑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거 가장 중요한 게 그 라제타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여름 되면 안에가 더우니까 에어컨을 틀게 되잖아요. 네. 에어컨에 보면 콘덴서라고 하는 게 그 라제타 앞쪽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중요 기능이 앞에 거의 다 있나요? 그 그릴 뒤에 보면 네. 거기에 냉각 기능, 자동차가 식혀주는 냉각 기능들이 거기 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와가지고 센서들도 많이 있고요. 레이저를 이렇게 보내는 고급 차종 같은 거는 그런 것도 다 있는데 거기를 이제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그 콘덴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집에 보면 에어컨 틀면 실외기 있잖아요. 그렇죠. 예, 실외기가 바로 그 냉각시켜주는 탑이거든요. 그 안에 보면 팬이 있어가지고 윙 하고 돌 때는 열이 엄청 많이 나잖아요. 그렇게 식혀주는 기능을 하는 게 그 콘덴서입니다. 그러면 이 그릴에 흙탕물이 이제 묻어 있으면 엔진이 열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엔진이 열을 받게 되면 어떤 이상 증상이 나타납니까? 엔진이 열을 받게 되면 네. 모든 기능이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엔진에 열을 받으면 엔진이 고장이 크게 날 수 있죠. 그래서 그 문제가 되고요. 네. 그
엔진 열을 받으면 좌우지간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엔진이 고장이 크게 난다고 이렇게 보시면 그럼 엔진이 이제 열을 받았는지 안 받는지 운행하시면서 운전하시면서 어떤 증상들로 계기판에 보면 네, 네. 온도 게이지가 이렇게 올라가게 있죠. 돼요. 예, 네. 그게 보통 우리가 85도에서 95도 사이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게 100도로 이렇게 쭉 넘어가게 되고요. 그렇게 네. 되면 오버힛 현상이 생겨가지고 우리 오버히트 한다 그러는데 네. 그게 가다 보면 길 옆에서 이렇게 후드 열어놓고 수증기 쫙 나오는 거 혹시 후드 열어놓고 수증기 예,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네. 앞에 본넷이라 그러잖아요. 아, 예, 네네네. 본넷을 이렇게 열어놓고 났는데 수증기 막 불나듯이 네네네네. 연기 나듯이 봤어요. 이렇게 네. 그렇게 가해지는 거죠. 엔진이 그러면 열을 받았다. 예, 얘기군요. 연질이 열을 받게 되면 엔진 헤드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먼저 고장이 납니다. 크랙이 이렇게 가가지고 깨지고 뭐 이런 증상이 나니까 크게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라제다를 뭐 세차장이나 뭐 이런 데 가셔가지고 너무 강하게 쏘시면 그 안에 있는 그 핀들이 다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살살 해가지고 흙만 털어낼 정도로 흙과 먼지를 털어주는 그런 걸로 하시면 되고요. 자동차 앞에 그릴을 좀 깨끗이 청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보면 아까 이제 콘덴샤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콘덴샤도 거기가 막혀 있으면 우리 컴프레셔라고 에어컨 컴프레셔라고 하는 거를 고장을 내게 되거든요. 열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이제 에어컨 같은 건 고압에 고열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스가 냉매가 흘러다니면서 거기서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걸 못 해주니까 그것도 문제가 엄청 크게 되고요. 일단 장마 지나고 나면 자동차를 깨끗하게 세차를 좀 가장 관건이죠. 해야 되겠나요?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예. 그다음에 또 엔진 출력을 떨구게 하는 게 요새는 그 터보 차저가 있는 차들이 많이 있죠. 네. 그게 뒤에서 이렇게 자동차를 보다 보면 T라고 이렇게 이제 가솔린 차는 T라고 써 있고요. 그다음에 디젤 차 같은 경우는 거의가 터보가 다 달려 있습니다. 그 터보에도 보면 터보 차저 차들은 인터쿨러라고 하는 게 공기를 냉각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것도 앞에 그릴에 있습니다. 일단 그릴을 좀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되겠군요. 그릴 안쪽에 있는 뭐 라제타, 콘덴샤 이런 인터쿨러 같은데 거기에 이물질이 끼지 않게끔 청소를 깨끗이 해주셔야지만 되겠죠. 근데 요즘 유난히 또 벌레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이 벌레가 또 이 앞에 라이트가 있다 보니까 이 그릴 쪽에 굉장히 많은데 그럼 이 벌레 많을 경우에도 좀 깨끗하게 청소를 좀 당연하죠. 필수겠네요. 그런데 그릴이 그걸 거의들 막아주거든요. 네. 근데 우리 그 자동차 그릴을 이렇게 보면 모든 게 바로 이렇게 통과를 하게끔 만들어진 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사선을 둬가지고 각도를 둬놨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비켜서 들어가게 만들어놨는데 청소만 좀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면 엔진도 오래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에어컨 틀었을 때 에어컨이 좀 덜 시원하다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시원하기는 시원한데 조금 덜 시원한 기분을 갖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 컨덴서를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면 엄청 시원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에어컨도 조금 시원하긴 했는데 덜 시원하다 그러면 냉매도 문제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그 밖에 있는 실외기, 실외기를 한번 이게 수돗물 갖고 이렇게 해주면 거기가 아주 까맣게 돼가지고 아주 뭐 먼지 이런 게 이제 다 빠지고 나면 실외기는 거의 손을 안 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실외기 청소를 깨끗하게 해야 에어컨도 좀 시원하죠. 보통 이제 에어컨 시원하지 않은 뭐 냉매가 떨어졌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외기 청소부터 한번 해주시는 것이 자동차는 콘덴서를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이런 걸 좀 확인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여주대학교 자동차학과 겸임 교수이자 타이어 프로 원주점의 정성하 고문 모시고 자동차 정비 상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세요.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자동차 정비 상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 모든 궁금증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011번님의 문자 상담인데요. SM7 운행 중인데 좀 자동차 연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뭐 운전 방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연비를 줄일 수 있는 거는 운전 네. 방법이 가장 관건이거든요. 네. 운전자들이 어떻게 운전을 하느냐에 대해서 연비하고 관계가 엄청 많습니다. 네. 연비를 줄이는 방법 중에는 급출발을 하지 말아야 되고요. 급출발. 예. 네. 그다음에 급제동. 그다음에 핸들을 급히 이렇게 돌리고 그러는 데는 다 연비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핸들 돌리는 거요? 예, 그것도 연비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핸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이러시는 분들 글쎄요? 계시고. 예. 네. 자동차는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조향을 합니다. 하나는 펌프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파워 펌프라고 하는 펌프를 이용해서 네. 파워 오일이라고 하는 그 스티어링 오일을 가지고서면 그걸 압축을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동력을 얻어가지고 우리 조향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 그것도 급 조작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거기에 압축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건 연비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그래서 예. 그래서 연비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조향 장치들을 전자적으로 이렇게 바꾸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승용차는 거의가 다 전자적으로 이렇게 요새는 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이제 뭐 MDPS, RDPS 뭐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도 매 마찬가지로 뭘 하느냐면 전기로 합니다. 그거는. 그 파워펌프라고 하는 것도 우리 엔진의 한 30%의 그 효율을 떨구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네. 전기로 하는 것도 보면 우리가 이게 조작을 많이 하고 그러다가 보면 전기가 많이 소모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전기를 얻기 위해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발전을 할 때 연료가 많이 소모가 되고요. 그래서 핸들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급출발 같은 거는 아주 엄청 많이 먹는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연비를 적게 하는 거는 아주 정석 운동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는 거 이것도 많이 먹죠. 천천히 가는 것도 연료 많이 먹습니까? 예, 그 차에마다 경제 속도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경제 속도는 그럼 몇 킬로가 경제 속도인가요? 그 차의 최고 속도의 한 반 정도 되는 게 경제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내 차를 최고로 밟았을 때 200km가 간다 그러면 100km가 경제 속도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근데 우리는 자동차 메이커들마다 나오면서 어떤 거를 리밋이라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걸어놨거든요. 자동차 엔진의 성능이 모자라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 대기 환경이나 뭐 이런 거를 고려해서 메이커들은 그렇게 조절을 해놨어요. 그럼 경제 속도라는 것도 차 종류에 따라서 그 차의 성능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 예,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언덕 올라갈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연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일지 좀 늘 궁금했어요. 연비를 줄일 수 있는 거는
차종에 따라서 약간씩은 틀려집니다. 네.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계속 잉 소리가 나고 네, 게이지는 높이 올라가고. 예, 그거는 결국 좋은 거는 아니죠. 연비를 많이 떨구는 겁니다. 그 오르막을 오를 때는 악셀레이터를 약간만 밟아가지고 그 힘으로만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송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옛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제 화물차를 운전하시고 이런 분들이 연비 때문에 뭐 기아를 빼고 이러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거 절대 하시면 안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게 기능이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내리막 갈 때도 기아를 좀 빼고 가시는 분들도 그거 있던데 지금은 위험하기만 하지 의미가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크게 연비를 줄이는데 효과가 없다. 그리고 올라갈 때도 악셀레이터를 많이 밟는 것보다는 적게 밟고 올라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땐 천천히 올라가시고 내려갈 때는 그냥 기아를 빼지 말고 이렇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자동차 정비 상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뭐 자동차 부품 기능도 좋고요. 타이어라든가 배터리, 또 주행거리에 따른 관리 방법, 또 자동차 관련 자격증도 좋고요. 또 자동차 기술도 좋고요. 여러 가지 관련해서 전화 주시면 지금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후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흙탕물 속을 그럼 지나면 자동차 전기 계통에는 아무런 좀 문제가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흙탕물을 이렇게 지내다가 보면 전기 계통에는 커넥터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그거는 뭐냐면 전기와 전기를 이어주는 선을 중간에서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지금에 나오는 차들은 뭐 방수 기능이 잘 돼 있습니다만 그전 차들은 방수 기능이 없는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여기에 이물질이 끼게 되면 정기적으로 부하도 생기게 되고요.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기를 다루는 거는 이제 이야기할 때 단선, 단락 이런 용어를 쓰고 단선, 단락. 그래서 선이 끊어지는 경우도 생기고요. 거기서 이제 부식이 돼가지고 그걸로 우리는 단선이라고 그러고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선이 이렇게 붙는 거를 우리는 단락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이제 보통 합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랬을 때는 화재하고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연관이 되는데. 이렇게 흙탕물 속을 많이 다녔던 차들이 그런 커넥터 같은 데 하고 차체하고 이렇게 이물질 때문에 그런 단락 현상이 생기는 경우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럼 단락 증상이 있으면 자동차 어떤 이상 증상들이 좀 나타날까요? 화재하고도 연관이 되죠. 화재. 그래서 우리 전기 배선들이 이렇게 다니는데 거기는 이제 가끔씩은 먼지도 털어주고 이런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런 배선이 벗겨진 그런 쪽에서는 먼지나 이물질로 인해 가지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렇게 합쳐가지고 불이 이렇게 나게 되는데요. 이 자동차는 몸 전체가 다 마이너스 전기가 흘러다닙니다. 그럼 이게 단락이 되면 안 좋은 증상이나요? 그거는 엄청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 화재가 날 때 이렇게 보면 전기로 인한 건 다 단락으로 인하는 거고요. 그럼 이 자동차 밑부분만 그런 거는 다 아니죠. 물이 들어갔던데 그리고 아까 같이 물이 좀 많은 데를 지나가고 나면 그릴 쪽으로도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전기선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속에 방수 기능이 떨어졌거나 이래가지고 거기에 뭐 침전물이나 이런 거 들어가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도 가끔씩이죠. 청소를 잘 해주시면 그런 건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전기 같은 경우도 그리고 배선을 지나간 데 보면 테이핑을 이렇게 하거든요. 거기도 어떤 틈이 있는데 그 물이나 아니면 흙물이 들어가고 나면 그게 벗겨지게 됩니다. 그 다음서부터. 그런데 그런 데서도 문제가 되고요. 그럼 자동차 세차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차할 때는 우리가 시동을 끄고 하잖아요. 그리고 전기장치의 스위치를 다 껐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면
요새는 전자제품이나 물을 뿌리지는 말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 흙탕물을 지나가면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세차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면 세차를 아주 말끔하게 이렇게 잘 해주시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했을 때는 가끔씩 시동도 안 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분을 다 말려주면 말릴 때까지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컴프레셔 이런 거를 이용해서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말려주고 이러면 문제는 없고요.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자동차 상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타고 다니는 자동차 이상 증상들 그냥 두지 마시고요. 지금 전화해서 자세한 상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좀 수리를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해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2대의 전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자동차 정비 상담하고 있습니다. 전화 주세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 타이어 수명 문제 좀 여쭤보려고 전화했는데요. 네. 새 타이어를 샀는데 한 37,000km 정도 뛰었는데 거의 90% 정도가 다 마모가 돼서요. 예. 기존에 타던 타이어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제 타이어 그쪽 판 타이어 업체에 전화해 보니까 보통 3, 4만이 수명이다라고 하는데 타이어 수명이 이 정도인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건지 여쭤보려고요. 예, 타이어 수명은 타이어마다 다 틀립니다. 예. 예, 그 타이어에 보면 옆에 한번 보세요. 타이어 옆면을 우리 사이드월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뭐 트랙션이라고 이렇게 쓴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예, 트랙션이라고 이제 영어로 써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라비아 숫자로 뭐 280, 180, 500, 600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 거기에 숫자가 얼마 있느냐를 보시면 그 수명하고 관계가 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타이어가 제동이 좋고 제동거리가 짧고 그립력이 좋고 이런 타이어들은 아무래도 마모율이 많고요. 예. 제동력이 좀 안 좋고 또 이제 마모율만 가지고 마모가 안 되는 거는 또 길게 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관리를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또 관건이고요. 예. 공기압은 3, 4주에 한 번씩을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예. 위치 교환을 10,000km마다는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위치 교환을 하시는데 그것도 전륜 구동인지 후륜 구동인지에 따라서 위치 교환하는 방법이 약간은 틀리고요. 예. 그래서 뭐 39,000을 타서 괜찮다 아니다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왜 그러냐면 타이어에 따라서 타이어 성능에 따라서 완전히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이 타이어가 오래 쓸 수 있는 타이어들이 있고요. 예. 그렇지 못한 타이어도 있습니다. 어떤 거는 한 15,000km만 타도 완전 소진되는 타이어들이 있고요. 예. 그래서 차가 지금 타시는 차가 어떤 종류의 차를 타시는지요? 차는 그 세단이요, 승용차. 예. 승용차하고 타이어는 아니, 그 이제 타이어는 그 승용차 중에서 후륜 구동을 타고 있는지 전륜 구동을 전륜입니다, 전륜. 예, 전륜 같은 경우는 앞에가 먼저 빨리 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10,000km마다 위치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네. 그 전륜 구동 같은 경우는 앞에 바퀴는 그대로 가고요. 뒤로. 예. 예.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X자로 이렇게 넘겨주면 크로스로 넘겨주면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위치 교환할 때가 계속 그러면 그 바퀴가 계속 움직이거든요. 예. 운전대 앞에 있던 게 처음에 바꿨을 때는 운전대 뒤로 가고요. 운전석 네. 뒤로 가고 운전석 뒤에 있던 놈은 동승석 앞으로 가고요. 동승석 앞에 있던 놈이 동승석 뒤로 가고 동승석 뒤에 있던 놈이 다시 운전석 앞으로 오고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이렇게 위치 교환을 잘 하시면 아무래도 타이어도 오래 쓰실 수 있고요. 또 네. 그때마다 밸런스를 이렇게 교정을 해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예. 핸들 떨거나 이런 거를 모르고서는 이렇게 타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타이어는 내가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오래 타실 수도 있고요. 적게 네. 타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비업소로 이렇게 고정적으로 이렇게 다니시면 가실 때마다 공기압을 언제 체크를 하시느냐에 따라서도 타이어 소모하고도 연관이 돼 있거든요. 네. 타이어하고 연료 소모도 그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하고는 네. 아주 밀접하게 돼 있는데 공기압을 보실 때는 아침에 일찍 보시는 게 좋고요. 예. 예, 낮에 가서 보시면 손해를 봅니다. 왜요? 공기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팽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로 빼죠. 그리고 공기라고 하는 놈이 온도 변화에 따라서 이 팽창하거나 수축하는 일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공기압은 항상 오전에 아침에. 예, 아침에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네. 그 지금 말씀하신 분도 내가 공기압을 옛날에 봤을 때는 언제 봤고 지금은 어떻게 봤는지 이 타이어를 사용을 하면서 그런 거는 잘 지켰는지 이런 것도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지금 앞 타이어 많이 따라왔으면 뒷 타이어하고 좀 교체해서 당분간 좀 근데 다녀도 그것도 이제 마모 한계선이 하면 한계선. 예, 되면 바꾸세요. 왜 그러냐면 비가 오거나 이랬을 때 수막 현상 때문에 미끄러울 수 예, 있으니까. 안전에 네. 위협을 가하거든요. 선생님, 방송 시간이 다 됐네요. 더 궁금증 있으시면 끊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더 자세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자동차 정비 상담해 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주대학교 자동차학과 겸임 교수이자 타이어 프로 원주점의 정성하 고문이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함경정 정형외과 함경정 원장 모시고 정형외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